투자 좀 한다는 사람들 모두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투자 지식이 사실은 당신을 파산으로 이끄는 지름길이었다면 어떨까요? 이 영상은 당신의 돈을 불려주겠다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겹겹이 숨겨왔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칩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을 따라가다 결국 씁쓸한 실패를 맛본 당신, 이제 그 지긋지긋한 악순환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의 투자 계좌는 영원히 제자리 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월스트리트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쏟아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남들과 정반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좋다고 외칠 때 당신은 왜? 라고 질문해야 하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던질 때 당신은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묵묵히 지켜온 역발상 투자의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성공한 사람들의 방식을 무작정 따라합니다. 워렌 버핏이 사니까 나도 산다는 식의 맹목적인 추종은 결국 탐욕과 공포라는 감정의 덫에 걸려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워드 막스처럼 진짜 거물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대중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찾아내며 자신만의 철학을 고수합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이 공개적으로 나는 하워드 막스의 투자 메모를 가장 먼저 읽는다고 말한 것은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섭니다. 그는 성공적인 투자가 복잡한 수학 공식이나 차트 분석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신 인간의 심리와 시장의 비효율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워드 막스는 시장의 변동성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패닉셀할 때 그는 침착하게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여 저평가된 자산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탐욕에 눈이 멀어 고점에 뛰어들 때 그는 냉정하게 차익을 실현하며 다음 기회를 준비합니다. 이러한 역발상적 사고방식이 그를 전설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껏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너무나도 정상적인 투자자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라도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지금 모두가 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와 정반대로 행동하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당신의 투자 습관을 180도 바꿀 이 혁명적인 사고방식이 당신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진짜 부자가 되는 길목에 서게 될 것입니다. 챕터 1. 99%가 모르는 2차적 사고의 비밀. 일반 투자자들이 이 회사가 좋으니까 사자라고 생각할 때, 진짜 투자 고수들은 모두가 이 회사를 좋다고 하니까 이미 과대평가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2차적 사고입니다. 단순하게 보이지만 이 차이가 수익률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2차적 사고란 남들이 하는 생각을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정보를 보고 똑같은 결론을 내린다면 그 시점에서 이미 그 정보의 가치는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1차적 사고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가 오를 것이다. 경기가 좋으니까 주식을 사야 한다와 같은 단순한 논리에 의존합니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수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투자 고수가 되려면 모든 사람이 하는 생각을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시장이 특정 주식을 좋다고 평가한다면 그 평가가 정말 정당한지 혹은 과도하지는 않은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매수에 나선다면 그 시점이야말로 매도를 고려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2차적 사고는 단순히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복잡하고 더 미묘하며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요구합니다.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지, 그들의 행동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 영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시장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시장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빨리 팔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차적 사고를 하는 투자자는 모든 사람이 팔고 있다면 이미 나쁜 소식들은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었을 것이고, 오히려 지금이 좋은 기업들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의 생각이 맞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만약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챕터 2. 시장을 이기는 진짜 무기는 리스크 관리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수익률에만 집중할 때 진짜 투자 고수들은 리스크 관리에 집중합니다. 놀랍게도 장기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투자자들의 비밀은 큰 수익을 낸 것이 아니라 큰 손실을 피한 것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50% 손실을 보면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100%의 수익이 필요합니다. 70% 손실을 보면 233%의 수익이 있어야 원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손실이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하워드 막스가 강조하는 리스크 관리의 첫 번째 원칙은 얼마만큼의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예상 수익률만 계산하고 리스크는 대충 넘어갑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수치화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에 투자할 때 이 주식이 1년 후에 50% 오를 가능성이 40%, 그대로일 가능성이 30%, 30% 내릴 가능성이 30%라고 분석했다면 기대값은 15%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30% 하락할 가능성이 30%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잠재 수익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높은 수익률이 예상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투자는 아닙니다. 그 높은 수익률에는 그만큼 높은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매력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투자 후에도 지속적으로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시장 상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처음에 합리적이었던 리스크가 나중에는 과도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수준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조정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리스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익률은 명확하게 숫자로 나타나지만 리스크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가능성이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투자 고수들은 보이지 않는 리스크를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안전해 보이는 투자에도 숨어있는 위험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이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챕터 3. 모든 사람이 사고 싶어 할 때가 바로 팔 타이밍. 투자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전략 중 하나는 역투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고 싶어 할 때 팔고 모든 사람이 팔고 싶어 할 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는 인간의 본능과 정면으로 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는 시계추 같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낙관에서 극단적인 비관으로, 그리고 다시 극단적인 낙관으로 돌아오는 주기를 반복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시계추를 따라 움직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더 많이 사고, 시장이 나쁠 때는 서둘러 팝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투자자들은 이 시계추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시장이 극도로 낙관적일 때는 신중해지고, 시장이 극도로 비관적일 때는 적극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투자의 핵심입니다. 역투자가 효과적인 이유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편향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최근의 경험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주가가 계속 오르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서 모든 사람이 낙관적일 때는 이미 모든 좋은 소식들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모든 사람이 비관적일 때는 이미 모든 나쁜 소식들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투자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시장이 극단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주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택시 기사도 주식 추천을 할 정도라면 시장이 과열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주식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고 모든 사람이 주식시장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한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챕터 4. 내재 가치를 찾는 천재들만 아는 비밀 공식. 진정한 투자 고수들은 항상 내재 가치와 시장 가격을 비교합니다. 내재 가치란 그 기업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진짜 가치를 의미합니다. 시장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낮을 때 사고 높을 때 파는 것이 가치 투자의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내재 가치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예측해야 하고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해야 하며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내재 가치 계산을 포기하고 단순히 차트나 뉴스에 의존합니다. 내재 가치를 계산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돈을 버는지, 경쟁 상황은 어떤지, 미래 성장 가능성은 어떤지를 깊이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무제표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들이 나온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래 현금 흐름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과도한 낙관이나 비관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보수적인 가정하에서도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할인율은 그 투자의 위험도를 반영합니다.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야 하고 위험이 낮을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재 가치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내재 가치가 100이라고 계산되었다고 해서 100에 사면 안 됩니다.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재 가치의 70% 정도에서 사야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재 가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업의 경영 환경이 바뀌고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내재 가치도 함께 변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내재 가치를 재계산하고 투자 결정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챕터 5. 평생 써먹는 최강의 포트폴리오 구축법.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개별 종목 선택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들을 선택했다고 해도 포트폴리오 구성이 잘못되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축의 첫 번째 원칙은 분산 투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종목 수를 늘리는 것이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분산 투자는 서로 다른 위험 요소를 가진 자산들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같은 산업, 같은 지역, 같은 투자 스타일의 주식들을 많이 사는 것은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효과적인 분산 투자를 위해서는 각 투자 자산이 어떤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금리 위험, 환율 위험, 산업 위험, 기업 고유 위험 등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 요소들이 서로 상쇄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시장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입니다.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시장이 침체되었을 때는 공격적인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빈번한 매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심을 갖고 기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좋은 투자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보수적으로 운영하다가 진짜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 현금 여력을 확보해 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장은 계속 진화하고 있고 과거에 효과적이었던
전략이 미래에도 효과적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신의 투자 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실수로부터 배우며 새로운 지식과 기법들을 습득해야 합니다. 하워드 막스의 투자 철학은 단순한 기법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과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사고 체계입니다. 이런 사고 체계를 갖추게 되면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투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철학과 원칙을 갖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장기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실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결국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철학을 갖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거나 유행하는 투자법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비결입니다. 챕터 6. 천재 투자자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시장 주기의 진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놓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에는 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도, 주식시장도, 부동산도, 심지어 투자자들의 심리까지도 모든 것이 주기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99%의 투자자들은 이 주기를 무시하고 현재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주가가 계속 오르면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하며 더 높이 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이제 끝이다라고 절망하며 바닥에서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반드시 반전되었습니다. 시계추의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시계추가 한쪽 끝으로 갈수록 반대쪽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강해집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인 낙관이나 비관이 지배할수록 반대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더 강력해집니다. 이 주기를 이해하면 투자에서 엄청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극도로 낙관적일 때 경계심을 갖고 남들이 극도로 비관적일 때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주기의 정점에서 팔고 주기의 바닥에서 살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투자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기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언제 정점에 도달할지, 언제 바닥에 도달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현재 주기상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주기상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넘쳐날 때는 주기상 정점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반대로 주식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되고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바닥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 주가 순자산 비율 등이 역사적 평균보다 훨씬 높을 때는 시장이 과열된 상태이고 반대로 역사적 평균보다 훨씬 낮을 때는 시장이 침체된 상태입니다. 챕터 7. 감정을 완전히 차단하는 투자자만 살아남는다.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감정입니다. 탐욕과 공포, 이 두 감정이 투자자들을 파멸로 이끕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이 감정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뇌는 투자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만 년 전부터 생존을 위해 발달한 뇌는 즉각적인 위험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단기적인 고통을 감내하는 것에는 서툽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본능적으로 도망가고 싶어하고 주가가 오르면 더 많이 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이 본능과 정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는 더 사야 하고 주가가 오를 때는 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을 통제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감정을 통제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즉 냉정한 상태에서 투자 계획을 세워두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사고, 어떤 조건에서 팔지를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 일지를 쓰는 것입니다. 투자할 때마다 왜 그 결정을 내렸는지,
그때의 심리 상태는 어땠는지를 기록해두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이 기록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어떤 감정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어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가 이 결정을 내리는 이유가 논리적인가? 감정적인 판단은 아닌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감정적 함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증 편향입니다. 자신의 기존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찾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입니다. 두 번째는 손실회피 편향입니다.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으로 이 때문에 손절을 제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챕터 8. 월스트리트 전설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비밀 분석법.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 분석을 할 때 재무제표의 숫자만 봅니다. 매출이 늘었는지, 이익이 늘었는지만 확인하고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진짜 전문가들은 숫자 너머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읽어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할인 판매를 통해 억지로 매출을 늘린 것일 수도 있고 미래의 매출을 앞당겨서 인위적으로 부풀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매출이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진정한 기업 분석은 그 회사의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회사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독특한 장점이 있는지, 그 장점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워렌 버핏이 말하는 경제적 해자가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성처럼 해자가 깊고 넓을수록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듯이 기업도 경쟁사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막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 해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브랜드 파워, 네트워크 효과, 전환 비용, 규모의 경제 등이 그것입니다. 코카콜라의 브랜드 파워, 페이스북의 네트워크 효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전환 비용, 월마트의 규모의 경제 등이 좋은 예입니다. 하지만 해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투자는 아닙니다. 그 해자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해자를 뛰어넘으려는 경쟁사들의 위협은 없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 전체의 매력도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업이라도 사양 산업에 속해 있다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기업이라도 성장하는 산업에 속해 있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챕터 9. 실전에서 써먹는 완벽한 매매 타이밍 포착법. 많은 투자자들이 언제 사고 언제 팔지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좋은 주식을 찾아도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몇 가지 원칙을 알면 매매 타이밍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절대로 한 번에 다 사거나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확신이 서더라도 시장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 번에 나누어 사고 여러 번에 나누어 파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을 1,000만 원어치 사기로 결정했다면 한 번에 1,000만 원을 투자하지 말고 200만 원씩 5번에 나누어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매수 후 주가가 더 떨어지면 두 번째 매수를 하고 계속 떨어지면 세 번째 매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고 한 번에 높은 가격에 사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 주가에 도달했다고 해서 한 번에 다 팔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 팔면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시장의 분위기를 읽는 것입니다. 같은 주식이라도 시장 분위기에 따라 반응이 다릅니다. 시장이 낙관적일 때는 조금만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크게 오르지만 시장이 비관적일 때는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별로 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할 때는 시장이 비관적일 때를 노리고 매도할 때는 시장이 낙관적일 때를 노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물론 시장 분위기를 정확히 읽는 것은 쉽지 않지만 언론 보도의 톤, 투자자들의 대화 내용, 각종 지표들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만의 매매 규칙을 만들고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 이상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한다.
50% 이상 오르면 절반은 팔고 나머지는 보유한다와 같은 규칙을 미리 정해놓는 것입니다. 이런 규칙이 있으면 감정에 휩쓸려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완벽한 규칙은 없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만들 수 있습니다. 챕터 10. 부자들만 알고 있는 숨겨진 투자 기회 발굴법.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유명한 대형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같은 누구나 아는 주식들만 사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큰 수익을 내려면 남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보석 같은 기업들을 찾아야 합니다. 숨겨진 투자 기회는 보통 세 가지 곳에서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소외받는 소형주들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운용하는 자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형주에는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형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그 결과 저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소형주 투자에는 위험도 따릅니다. 정보가 부족하고 유동성이 낮으며 사업 실패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형주에 투자할 때는 더욱 철저한 분석과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긴 우량기업들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좋은 회사인데 단기적인 악재 때문에 주가가 크게 떨어진 경우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해결되면 주가도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일회성 비용 때문에 분기 실적이 나빠진 회사, 경영진 교체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는 회사, 업계 전체의 일시적 침체로 인해 영향을 받은 회사 등이 이런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트렌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사회나 기술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기는 기업들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들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실패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에만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법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올바른 사고방식과 철학,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이 모두 필요합니다. 하워드 막스의 투자 원칙들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투자 스타일을 찾는 것입니다. 남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투자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꾸준히 실행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 성공의 열쇠입니다.